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팩은 잘못이 없습니다. 동계의 바닥이 문제가 되는 거죠. 안녕하세요,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. 오늘은 겨울철에 이용하는 동계용 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여러 종류의 팩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개 다 모두 이제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고, 고리를 다는 부분은 용접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스테인리스 팩입니다. 이거는 길이가 상당히 긴데 한 40cm 정도 되고요. 이거는 한 25cm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팩을 가지고 있는데, 40cm 팩은 보통 주로 봄, 여름, 가을에 타프를 이용할 때 타프의 메인 폴대용으로 이용을 합니다. 이제 바닥이 무르고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30cm 팩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40cm 팩을 꼭 가지고 다니는데요. 이 테이블보의 이 윗부분을 지표면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봄, 여름, 가을에는 이 바닥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가 긴 팩으로 이렇게 이 대각선 방향으로 팩을 달아서 이 지면과 팩의 마찰에 의해서 스트링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필요합니다. 결국 가능하면 긴 팩으로 깊숙이 박아야지만 이 마찰력이 커지게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새로 생긴 캠핑장 같은 경우에 바닥이 아직 잘 다져지지 않아서 바닥이 무른 경우, 그리고 또 바람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긴 40cm 가까이 되는 이 팩을 이렇게 박아서 최대한 지표면과 마찰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. 그런데 겨울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. 동계 캠핑을 해보신 분들, 특히 동계의 바닥에 팩을 박아 보셨던 분들은 이 동계의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지 다들 공감을 하실 건데요. 이 동계에도 이런 팩을 사용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, 일단 첫 번째, 박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. 지금 보시면 이 팩도 약간 앞부분이 이렇게 휘었죠. 지금 한겨울이 아닌 초겨울에 튼튼한 스테인리스 팩도 이렇게 휘는데, 이 바닥이 얼마나 단단해지냐면 거의 바위처럼 변합니다. 지면이 단단해지니까 그렇게 또 깊게 박을 필요도 없는 거죠. 아주 노력을 해서 박아도 약 한 10cm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박기가 힘듭니다. 또 더 박게 되면 나중에 뽑을 때도 정말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한 10cm 정도 박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윗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거죠. 스트링을 걸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지나가다 발이 걸린다거나 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팩은 모두 이렇게 표면까지 최대한 박아줘야 되는데, 겨울에는 이렇게 박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. 긴 팩은 더 힘들겠죠. 그리고 이런 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지름이 있거든요. 보통 지름 사이즈가 5mm에서 1cm 사이가 되다 보니까 또 그 지름 두께만큼 또 지면에 박기도 힘듭니다. 그래서 겨울용으로 나오는 팩들이 보면 이렇게 긴 팩이 필요가 없고 짧은 팩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손가락 사이즈만한 팩이라고 해서 이제 핑거팩 같은 것들이 나오고, 사이즈는 한 요만합니다. 디자인과 소재는 거의 유사한데 길이가 손가락만한 길이라고 해서 핑거팩이라고 나오고, 또 뭐 콜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팩들은 가격이 일단 개당 가격도 꽤 나가고, 또 아셔야 될 부분이, 짧은 콜팩이 나온 이유는 이 짧은 팩 자체가 박기가 쉬워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만 박아도 윗부분이 조금밖에 안 남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라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짧다고 해서 박는 게 쉬운 건 아니고요. 긴 팩도 조금만 박아도 다 지지는 잘 되는데 이 윗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짧은 팩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팩은 직접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. 특히 동계, 극동계에 사용하는 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는 보시다시피 못인데 길이가 상당히 길죠. 네, 약 한 15cm 정도 되는 이제 못입니다. 근데 못인데 그냥 못은 아니고 콘크리트 벽에다 박는 콘크리트용 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철물점이나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튼튼하고요. 이 콘크리트 못을 극동계에 이용을 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, 첫 번째는 굉장히 쉽게 박힙니다. 왜냐면 이 앞부분의 단면이 지름이 굉장히 작죠. 일반 팩이 약 5mm 이상이 된다고 하면 콘크리트 못은 한 2mm, 3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잘 박히고요. 두 번째는 빼기도 쉽죠. 박기가 쉽다는 거는 빼기도 쉽다는 뜻이고요. 그래서 뭐 일반적인 망치로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충분히 쉽게 박고 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 이 바닥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얼어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못으로 설치를 해도 아주 튼튼하게 스트링을 견딜 수가 있는데요. 물론 겨울에 타프를 이용하시는, 큰 타프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메인용으로는 절대 힘들고요. 하지만 겨울에는 대부분 거실 텐트나 쉘터류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잘 버팁니다. 저는 이거 이제 백패킹용으로도 사용하는데, 근데 이 콘크리트 못을 팩으로 이용하면
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 윗부분에 스트링을 걸었을 때 스트링을 잘 감쌀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, 두 번째는 나중에 이거를 이제 수거를 해야 되는데, 캠핑 후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라도 놓고 갔을 경우에 뒤에 오시는 캠퍼님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. 뭐 발을 다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펑크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 그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우선 처음 준비하실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콘크리트 못인데, 최소 길이는 10cm에서 15cm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팩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요.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현재 15cm 짜리입니다. 일반 목재용 못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일반 목재용 못은 다 휘어버리기 때문에 콘크리트 못을 이용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땅콩 스토퍼나 바로 이 기역자 장석입니다. 이건 다이소 제품인데 뭐 4개에 1,000원, 하나에 200원 정도 하죠. 그 집에서 혹시 이용하지 않는 땅콩 스토퍼가 있다면 땅콩 스토퍼를 이용하셔도 되고요. 이거보다 더 저렴한 재료는 이겁니다. 이제 장석이라고 하죠. 이거 보시면 보통 철문점에서 이렇게 선반이나 서랍 같은 거에 붙여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장석이라는 게 있는데, 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사용하셔도 됩니다. 이게 조금 더 저렴하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. 일단 먼저 뭐 땅콩 스토퍼 같은 경우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못에다가 이 끝부분을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 이제 스트링 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일단은 저는 땅콩 스토퍼보다는 이 장석이 좀 더 저렴하니까 이거는 뭐 하나에 100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윗부분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걸기만 하시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. 그래서 흘러내리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부분을 너무 딱 붙여버리면 나중에 이 팩을 뺄 때 거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약간 유격을 두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부품은 이 장석이 분리되지 않도록 중간에 스토퍼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.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많이들 이용하시는 이 케이블 타이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콘크리트용 칼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콘크리트 벽에다가 못을 박거나 나사를 박을 때 이용하는 이제 중간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,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죠. 뭐 이런 거 한 1,000원이면 안에 몇십 개가 들어있으니까. 칼 블럭이라고 하거든요. 네, 이렇게 생긴 칼 블럭. 그리고 이제 실리콘 튜브라고 있거든요. 인터넷에서 실리콘 튜브를 사시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는 실리콘 튜브,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집에 가지고 계신 걸로 아무거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저는 집에 3가지 재료가 다 있어서 다 써봤는데 각각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우선 뭐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이 더 간단하죠. 이렇게 중간에 이 중간 부분에 케이블 타이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케이블 타이로 중간에 스토퍼를 만드시고 남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데, 단점은 이거는 조금 꽉 조여주셔야 돼요. 펜치나 니퍼 같은 걸로 세게 잡아당겨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셔야지만 흘러내리지가 않고, 좀 불안하시면 여기 순간작 주제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기다란 실리콘 튜브를 구매하셔서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인데, 이 못의 직경에 따라서 튜브의 직경을 좀 고르시면 되는데, 대략 한 2에서 3mm 정도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적당합니다. 이건 좀 넣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. 네, 한 요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실리콘 튜브를 끝까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. 실리콘 튜브의 장점은 잘 흘러내리지가 않아요. 별도로 접착제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잘 고정이 되고요. 단점은 이렇게 짧게 좀 잘라서 써야 되는데, 이거 파는 길이가 보통 뭐 5m, 뭐 10m 이런 식으로 길게 팔기 때문에 낭비가 되니까 집에 이런 실리콘 튜브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되고, 그렇다고 해서 굳이 기타란 실리콘 튜브를 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여러 명이서 공동 구매를 하시듯이 만들면 상관없는데, 혼자서 쓰시기에는 뭐 경제적인 방법은 아닙니다.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이 칼 블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 앞부분은 필요가 없고요. 잘라서 사용을 할 겁니다. 적당한 위치에서 자르시면 되고요. 이렇게 자르시고 난 후에 못에 끼워 주시면 되는데, 이 뒷부분으로 넣으셔야 되고 앞부분을 넣으셔야 되는데,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앞쪽부터 끼우는 게 좀 편했습니다. 쭉 당기시면 잘 올라갑니다. 이렇게 안 빠지죠? 개인적으로 이 칼블럭이 제일 경제적이고 만드시기도 편하실 거예요. 부담도 없고. 마지막 단계인데, 이 상태로 이용을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거든요. 뭐 팩으로 이용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데, 겨울에 눈이 쌓이거나 그러면 이 못 부분이, 윗부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여기에 좀 마킹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.
제가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게 이제 이겁니다. 이렇게 이제 스트링으로 이렇게 윗부분을 마킹을 좀 해 놓은 건데요. 이 스트링의 위치는 적당한 곳에 원하시는 곳에 찾으시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석과 이 스토퍼 사이에 이렇게 스트링을 묶어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, 또 아니면 요 고리, 이 장석 고리 자체에다가 묶으셔도 됩니다. 근데 고리 구멍이 좀 작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몸체에다가 묶으시면 조금 더 이 회수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. 이렇게 본체 부분을 만드신 다음에 못의 본체 부분에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눈밭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못이 잘 보이기 때문에 위치 표시도 되고, 또 나중에 팩을 수거하실 때 이게 잡아 당기셔도 되기 때문에 못의 몸체 부분에다가 이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.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, 이렇게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7m짜리 하나에 1000원짜리가 있거든요. 이런 거 잘라서 이용을 하셔도 되고, 이게 좀 약간 투박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이니마라고 해서 다이니마 스트링도 있습니다. 요거는 약간 가격은 더 비싸지만 조금 더 얇고 좀 튼튼한 스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다이니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만큼 만드시면 되는데, 뭐 손은 조금 가긴 하지만 한번 만드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거고, 동계 백패킹 때는 거의 이 모팩으로 다 이용을 하고요. 또 오토 캠핑 때도 한겨울에는 텐트용으로 사용을 자주 합니다. 튼튼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.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공동 구매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몇십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만들어서 이용하셔도 괜찮은 아이템입니다.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, 이 동계에 이용하는 이 콘크리트 모팩은 캠핑 후에 반드시 꼭 수거를 하셔야 됩니다. 깜빡하고 또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두고 가시면 뒤따라 오시는 다른 캠퍼님들에게 피해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팩은 수거를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